서울 사람도 살아간다. 아파트값 먼저 추락했던 세종. 나홀로 상승은 왜?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전국 집값 하락률 1위는 세종시였죠. 20개월 만에 반등했다. 급매가 소진되고 호가가 다시 오르는 분위기다. 일단 뭔가 오르려면은 급매가 없어져야 돼. 매물이 좀 줄어야지. 그렇지? 그리고 호가가 오르고 그 오른 호가에 다시 이제 추격 매수가 붙어가지고 그래서 반등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 반등을 하려고 그러면 거래량이 좀 살아나는 게 맞죠. 그래서 거래량이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반등의 신호가 될 수 있는데 물론 그런다고 반등을 한다는 건 아니고 반등의 신호가 될 수 있으니까 거래량 증가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다. 그래서 거래량이 계속 늘고 있는 것은 좋은 이야기죠. 집값이 워낙 많이 떨어진 탓에 최근에는 실수요뿐 아니라 투자 수요까지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 결국 뭐냐면 세종이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실수요뿐만 아니라 투자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기사는. 예. 자, 27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세종시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9% 상승했다. 0.09면 이제 미미한 수준이긴 한데 지금 0.09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지금 전부 다 내리는데 혼자 0.09%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2021년 7월 넷째 주 이후 87주 만에 반등이다. 87주. 그러니까 2021년 7월 넷째 주 이후부터 주구장창 내렸는데 87주 만에 반등이 나왔다. 전국 16개 자치제 가운데 세종시만 유일하게 상승했다. 그래서 주요 단지에는 최근 들어 직전 거래 가격보다 오른 실거래 가격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데 소담동 체크, 중흥 S클래스 에듀마크, 세종도 한강처럼 중앙에 이제 금강이 흐르거든요. 금강 아래쪽 이제 강남하고 강북으로 굳이 하자면 강남 쪽에 소담동인 것 같은데 중흥 S클래스, 전용 84 2월 초에 4억 7천만 원에 팔렸으나 이달 초에 1억 5천만 원으로 6억 2,700만 원에 거래됐다. 방곡동 체크 수르베서 단지 드사비 예미지 전용 84는 실거래 가격도 6억까지 하락했다가 7억 3천만 원까지 회복됐다. 세롬동의 새덤 단지 캐슬앤 파밀리의 전용 84도 지난달 5억대 초반에 거래됐으나 이번 달에 6억 2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억 정도 올랐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죠? 예, 15% 정도 올랐다 이런 이야기네요. 자, 최근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집값이 상승 전환했다. 신혼부부, 특례 보금자리론을 활용한 매수자들이 세롬동, 다정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자,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자들도 세종을 주목하고 있다. 전세 끼고 집을 매매하는 갭 투자 거래가 특히 늘었다. 이게 갭 투자가 맞는지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한번 봐봐요. 아파트 빅데이터 업체 아실, 세종시에서는 최근 3개월간 갭 투자 매매 거래가 71건 발생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자, 지난 1월 기준 321건의 매매 거래 가운데 45건, 14%가 갭 투자로 보인다는 거지. 갭 투자였는지 안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 자, 전체 거래 중에 14% 정도는 투자자 또는 전세 끼고 사놨다가 나중에 들어오시는 분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볼 수 있겠네요. 세롬동 새덤 10단지 드샵 힐스테이트는 7억 2,500만 원에 매매 거래된 후 2억 1천만 원의 전세를 드렸다. 여러분, 이게 갭이 5억 1,500인데 이게 투자자가 하는 게 맞나? 일단 싶어. 왜냐하면 투자자라면 이제 2주택자 이상이고 3주택 넘어가고 하면 취득세 문제가 일단 있고, 갭이 5억이면 이 갭이면 전국에 할 만한 곳이 되게 많지 않나? 어쨌든 그래서 갭이 5억이라는 거에 깜짝 놀랐다. 집값이 아니고. 소담동 새샘 7단지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 딱 보니까 이제 강이 보이나 봐요. 예. 6억 3천만 원에 거래된 후 2억 3천만 원에 전세를 놨다. 이 갭이 도대체 얼마야? 4억이네 4억? 투자자 맞나? 어쨌든 그렇다. 중요한 거는 있잖아요. 서울 거주자의 거래가 14건이었다. 캡투자와 함께 외지인 거래가 증가한 점도 눈여겨진다. 아실은 외지인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 투자 수요가 유입된 것으로 분석한다. 맞지? 세종은 작년 2월, 12월 전국에서 외지인 거래가 가장 많은 지역에 꼽혔다. 작년 12월에 그랬다는 거죠. 277건 거래 가운데 40.4%인 112건이 외지인 거래였다. 지난달 1월에도 244건 중 외지인 거래가 98건으로
40.1%였다. 이 가운데 14건은 서울 거주자의 거래건이었다. 세종은 원래부터 외지인 거래가 많지. 세종 내부 거래보다는 외지인 거래가 많죠. 왜? 없던 도시니까 외부에서 많이 사서 들어오는 거지. 그리고 발령이 난다든가 신규로 그러면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게 마련이죠. 마련이기 때문에 집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신도시의 특징이죠. 외지인 거래가 많은 게 특징인데 요거는 이제 세종의 특성을 조금 고려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세종은 원래부터 외지인 거래가 많다. 이런 이야기죠. 어쨌든 외지인들도 많이 사고 캡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 일단 캡 투자라고 써야지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서울을 포함해서 전국 각지의 투자 수요가 세종을 향하는 이유는 그간 집값이 워낙 많이 떨어졌기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서다. 너무 떨어져서 더 떨어지겠나 설마 이런 이야기다. 세종은 2년 전인 2021년 7월 아파트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하락으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전국 하락률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국 하락률 1위는 대구가 아니고 세종이었다.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이게 또 포인트네요. 예. 전문가들 역시 세종 집값이 추가로 하락할 여지는 적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다만 급격히 반등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체적인 시장 침체 분위기 속에서 당분간 낮은 거래량을 유지하면서 바닥 다지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오르려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 거래량이 늘어나야 돼. 예, 거래량이 늘어나면 급매물들이 거래가 되면서 거래량이 소화가 돼야지 올라간다고 했죠. 예. 윤지혜 부동산 114 리서치 팀장은 세종시가 2년 6개월 가까이 조정을 받다 보니 결국 이제 좀 싸다는 인식까지 생기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2년 6개월 아니고 20개월. 예, 잘못된 것 같아요. 2년 6개월이 아니고 20개월이에요. 다만 세종시가 오르려면 인근 대전 충남 시장이 우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아직 좋지 않은 상황이라 한계가 있다. 그래요? 대전 충남 시장 그렇답니다. 예. 한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세종은 타 지역 대비 낙폭이 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도 있었고 올해와 내년 입주 물량이 적다는 점도 가격 반등에 영향을 미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저점을 확인한 만큼 당분간 바닥을 다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갑자기 그래서 궁금해졌어. 세종의 입주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졌어.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세종시의 입주 물량을 아주 길게 해서 나타내 본 건데 보시면 2014년 15년 이럴 때 입주 물량이 많았다는 거죠. 계속 많았어요. 2014, 15, 16, 17, 18, 21년도까지 계속 입주 물량이 많았어.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2021년부터는 22년, 23년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2024년에 좀 늘어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이 대략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평균 대비로 보면은 이제 입주 물량이 기존에 입주했던 물량 대비해서 입주 물량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입주 물량이 적다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의 논리로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앞으로는 입주 물량이 적으니까 수급의 논리의 시장이 되면은 빠르게 반등할 거다 이런 이야기죠. 투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뭐 7억짜리를 갭 5억 주고 사는 게 맞나 싶긴 해요. 투자라는 거는 이제 수익 금액 게임도 있지만 수익률 문제도 있잖아요. 취득세 문제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지금 투자자로 나서시는 분들은 이제 7억짜리 집을 12.4% 세금 내고 사는 다주택자들일까요? 아닐 것 같은데, 그죠? 예. 그거로부터 자유로운 1주택이나 무주택, 2주택자 정도일 것 같은데, 예? 일시적 2주택자 정도일 것 같은데, 그럼 그분들이 7억대의 집을 사면서 5억의 갭을 갖고 한다? 글쎄요. 수익률 관점에서 보면 좋은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좀 더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갭이 좀 더 줄고 난 다음에 그리고 취득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호객 노노에 좋은 기능이 있으니까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 자 호객 노노에 보시면 분위 지도라는 게 있어요. 분위 지도. 여기 보시면 색깔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동네에서 이 파란색이 제일 비싼 데를 의미하는 거야. 모여 있죠. 이렇게 이쪽에 모여 있고 이쪽에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여 있다는 거지. 세종에서 좋은 곳은 여기, 여기. 왜? 세종의 입주 시기가 뭐 1000마을은 좀 오래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뭐 몇 년 상관 차이 없단 말이죠. 예, 그래서 보면은 요런 데가 세종에서 괜찮은 동네다라고 보시면 맞겠다.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세롬동에 파란색이 많죠. 그 다음에 세샘마을 아까 나오는데 금강뷰가 나오는 세샘마을 이쪽이 가격이 실거래 기준으로 비싸게 나왔다. 세롬동 같은 데 가보면은 여기 보시면 세롬고등학교, 세롬중학교
초등학교, 새뜸초등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학교들이 모여 있고 여기 학원가들이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이 학원가를 둘러싸고 있는 이렇게 단지들이 대장 단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 올라가면은 학원가들이 이제 도담동 있는데 이 범지기 마을 이쪽에 학원가들이 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범지기 마을 쪽이나 이쪽을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은 여기도 이제 그 가격은 이제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비싸긴 한데 여기 보면은 세종특별자치시청 뒤쪽을 보면 상권들이랑 학원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쪽이랑 이쪽이랑 이쪽 1, 2, 3 생활권 물론 6생까지 있지만 1, 2, 3 생활권의 중심 지역들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뭐 많이 떨어진 건 알겠는데 뭐 갭이 5억씩이면 그쵸? 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안녕.